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우리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스페셜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출연의 기록을 세우게 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고정 타순으로 들어가나요? 영광입니다. 오늘 2회 출연의 기록을 세우게 되셨어요. 지난주에 우선 별명 하나를 얻으신 분.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말 영광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붙여주신 별명 요즘 드라마 제목인데 손예진 씨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전유옥 작가님. 손예진 씨 죄송합니다. 전유옥 작가 나오셨고 밥을 굉장히 잘 드실 것 같은 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뉴스닥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전 작가님. 아니 제 블로그나 예. 막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예. 계속 나오라고 그래서 그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은 제 맘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답변 달아주셨어요.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 네. 박용진 의원 주변은 저는 어땠어요? 전 작가님께 좀 죄송하지만 예. 너 그분 잘 아냐. 저기 너무 가까이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저의 실체를.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일단 밥 한번 얻어먹고 보겠다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지금도 이 말씀드리는 순간도 레인보우로 들어오는 문자, 그다음에 1212로 들어오는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카톡으로 들어오는 문자까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처음에는 썩 좋진 않았어요, 문자가. 두 분이 이게 케미가 맞겠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네. 반신반의하는 문자가 오다가 20분 끝날 무렵쯤에 제가 지금 좀 뽑아왔어요. 네. 송광섭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을 꼭 다시 초대해 주십시오. 굉장히 합이 좋았다. 예. 3069님, 오늘 패널로 쭉 가죠. 전은자님, 점잖은 박용진 의원 응원합니다. 4750님, 전효 박용진 두 분 환영한다. 뉴스닥, 재미, 정보 둘 다 좋다. 7329님 등등 많은 문자들이 응원하는 문자들. 두 번은 하여튼 최소한 나와야 된다 문자들이 많아서. 네.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박용진 의원 같은 연하남들하고 케미가 좋아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이 말씀하면 박용진이 되게 싫어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스페셜 뉴스닥 오늘도 꾸며보려고 하는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전 의원님, 전 작가님. 네. 국가 자격증은 뭐뭐 갖고 계세요? 저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요. 운전면허증 밖에 없으시죠? 그런가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네. 지난주 저희 뉴스쇼 인터뷰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네. 김문수, 김태호, 이인재 이런 의원들을 게르기니 올드보이니 취급하는 패널들 문제다. 네.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패널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아주 네. 화제가 됐었는데 들으셨죠, 네. 그거? 네, 들었어요. 네. 심지어 살도 없는 닭갈비 게르기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전효옥 작가가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 처음에 홍준표 의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홍문표 의원을 지금 그동안 잊고 살아가지고. 잊고 사셨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까지 더구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영정 뉴스쇼에 나오셨다니까 예.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국민이 되고 보니까 예. 보통 국민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 국회의원의 예. 자격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가 자격증이 네. 필요하다. 보통이 또 일이 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1대1로 홍문표 의원이 이제 남자라면 자기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시겠죠. 그래서 홍문표 의원하고 저하고 1대1로 한번. 그래, 이렇게 둘이 해결하셔. 네. 그래서 그분은 저를 이제 예. 패널 자격증이 있나 심사하시고 예. 저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자격증이 있나 심사하고. 그런 거라면 제가 또 출연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보러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러세요. 심판으로 해서 그러면 10문제씩 추려오는 겁니다. 아이, 좋아요. 신문 쉽다. 서로 자격증 체크. 아침부터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별로 화 안 났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저기 그분 말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아요. 자, 그럼 여전히 이인재, 김문수, 김태호 이런 분들은 게르기다, 올드보이다 생각엔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더라도 참 참신하고 아주 깨끗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인들이라든가 예. 참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중요한 과제인데 자 옛날에 어저께 만든 이제 반찬을 사실 오늘 아침에 나도 싫은데 오늘 저녁에 또 먹으라고 놔뒀을 때 그 국민들의 그 심정 그거하고 똑같죠. 뭔가 새로운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인적 개혁이야말로 그 정당에 늘 가야 할 길이거든요. 노인 폄하하지 말아라. 올드보이라고 하지 마라. 이건 노인 폄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올드보이의 그 올드가 저도 올드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담긴 올드보이죠. 그 영화 올드보이도 있고 굉장히 자격지심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역에서의 올드는 노인 나이의 올드가 아니라 예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의 의미의 올드라 그 나이가 말씀이신 많아도 거죠? 영보이인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가 많지만은 농담으로 마이보이 하면서 막 농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자, 홍문표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나오시면 꼭 한번 이것부터 여쭙고 시작하려고 그분 했었어요. 고정이에요? 고정 아니에요. 고정은 홍문표 의원은 고정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꼭 그 두 분이 1대1로 만나는 자리는 제가 주선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시면 저는 물론 나오겠습니다. 네, 주선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주선할 사람이 많습니다. 올드걸의 명예를 걸고. 이재명, 전해철 두 분도 지금 주선해야 되고 주선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올드보이라고 전 작가가 말씀하신 김문수 전 지사를 상한가로 박용진 의원이 뽑아오셨다. 네. 하한가가 아니고 상한가로. 네. 왜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김문수. 본인이 게르기니 올드보이니 끝물이니 버리닝 카드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니요. 네.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손든 게 아니라 모셔가는 추대라니요.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지만 그 김문수 전 지사 개인으로 보면 이런 행제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 땡 잡은 거죠. 김문수 지사 자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땡 잡은 어쨌든 주목을 받을 거고 잘하면 여기서 기사 회생할 수도 있고요. 그 경기지사 자리에 있었고 대구에 나가서 졌고 그래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안 보이고 그래도 최근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 주로 페북에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쏟아내고 태극기 부대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아주 좁은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협로로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그 본 시장으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본무대로. 그럼요. 뛰어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연의 역할을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니 땡 잡은 거죠. 게다가 이분이 서울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 뭐 굳이 무슨 인연을 따지자면 이분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서울 지역 노동운동연합이라고 해서 그 단체 역할을 했으니까 서울자가 붙기는 해요. 그러나 뭐 한 3, 40년 전 얘기를 굳이 끌어다가 인연을 잡을 필요는 없을 거고 아무런 인연도 없었고 아무런 회생의 어떤 동아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발탁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옆에 계신 우리 전 작가님은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니 뭐 계륵이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 처지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다. 저는 뭐 땡 잡았다고 봐요. 행제했다고 봐요.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듣고 계신다면은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헷갈릴 설명을 하셨어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하한가 같은 상한가. 전 작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참 좋은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대구로 가더니 이제 사람이 이제 돌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에 이렇게 추대돼 갖고 나오는 건 사실 김문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인 김문수는 늘 투쟁했고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에게 이렇게 추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꽃방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나 경선을 거치고 이러면서 정말 이 땀 흘리고 모든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김문수 의원이 일단 돈이 없다. 이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건 당 차원에서 아마 치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 불가능이고 또 이제 이 지자체 선거는 서울시장을 누구를 뽑으면 그 번호대로 뭐 구청장, 뭐 시구형 쭈르륵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라는 거라든가 단일화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사활을 걸고 밀어야죠. 당 차원에서. 연대 단일화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김문수 카드가 혹시 자유한국당이 버리는 카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님 나오죠 그런 얘기. 네, 나오고는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안철수 전 의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제일 힘든 상대가요 막수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막 두니까 이게 무슨 초식인가 싶어가지고 전략 없이 막 두는 초보자들. 권투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마구제비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거기 한번 걸리면 잘못하면 그렇게 상태로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오히려 조심하고 홍준표 대표가 아주 굉장히 심심하게 요새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둔 패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인 패요? 네. 안철수의 부상은 막아야 되는 거죠. 막으려면 그렇게 해서 막아져요? 당연히 막아지죠. 선거라는 건 구도인데. 막 떴는데 어떻게 막아줘요? 막 떴는데 어떻게 막아줘요? 만약에 단일화를 해갖고 안철수를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든다. 얼마든지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이 구도거든요. 그렇지만은 김문수를 내보내므로 해갖고 일정한 또 조직표라는 게 있어요. 표를 갈라요. 그렇죠. 표를 갈르면은 그래도 박원순을 시키는 게 안철수를 시키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중도 보수고 자유한국당이 경쟁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카드를 이번에 보내기 위해서 김문수 카드를 밀어 넣은 거죠. 왜 헷갈리냐면 저분이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왜 우리 당을 돕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막 가잖아요. 지금 같이 가는 구도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동반으로 가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적폐와 손잡냐. 그런데 우린 그런 적 없거든요. 같이 가고 싶어하는 건 홍준표 대표의 그런 막수가 오히려 저희에게 상당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뭐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수가 잘 먹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부터 한 4월 24일 정도까지는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을 잘 치러내는 거, 우리 후보를 잘 뽑는 거, 그리고 우리 후보들끼리의 정책 어떤 경쟁 이걸 잘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 우리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무슨 수를 두고 어떤 후보를 내는지는 사실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문수 전 지사는 후보 포기 안 할 거다. 완주할 거다. 완주한다. 두 분 다 완주한다. 예, 알았습니다. 자, 상한가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후보 내일 확정이 됩니다. 주셨고 전여옥 작가의 상한가는 누구인가요? 저는 이제 무처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건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늘 주대된다는군요. 김문수 전 지사. 오늘 주대. 축하한다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상한가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내대표의 위상이 낮지 외국의 경우는 당대표는 사실 이름 없고 당의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법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 특히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인턴 동행 그 외유 때문에 아주 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이. 자, 잠깐만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유라고 보세요? 저는 외유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님, 외유입니까? 업무상 출장입니까? 국외 출장이죠. 성격은 분명히. 출장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2박 4일 동안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피감기관에게 돈을 받아서 국외 출장을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야단 맞을까 야단 맞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취지와 성격, 그다음에 일정 이런 걸 보면 놀러 나갔다라고 하는 유자를 쓰기에는 외유라고 하는 걸 쓰기에는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문제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해보셨죠? 초선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재선해봤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관행도 아니고 정말 옛날 고리짝에 호랑이 담배 필 때의 관행이에요. 지금 제 보좌관이었던 친구가 어저께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을 데리고 더구나 유럽과 미국을 도는 9박 10일에 더구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서 그리고 인턴을 이거는 이제까지 국회 사상 없던 일이에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비서는 그럼 뭐 따로 타요?
이코노미 타야 그럼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적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근데 업무상 지금 필요해서 데려갔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업무상 필요했는데 왜 인턴을 데려가면 다 좋아요. 예. 근데 이 인턴 여성인 것도 저 다 좋아요. 근데 예. 이 인턴인 여성이 예. 국회에 정식으로 채용될 때 9급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분이 예. 당시에 이제 만으로 25이었어요. 이분이 만 25세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여성이 그렇게 석사학위는 있었답니다. 예. 석사학위 있는 사람 요새 많아요. 근데 이 여성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예. 뛰어났다 하면은 예.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4급, 5급, 적어도 6급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래야 왜 인정하는. 9급이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안에 있는 보좌관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질 거란 얘기죠. 제보가 그리고 들어오고 있답니까? 2박 4일이 자, 그 피감 기간에 여행이었다 하더라도요. 충칭 이 저기 유람은 왜 합니까? 그거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국외 출장이었다 이러면 충칭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고 이 관광하고 이건 하지 말았어야지. 즉 출장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다가 점을 방점을 찍은 거 아닙니까? 유럽 출장 말고 충칭도 문제다. 그것도 그렇죠. 박용진 의원님? 하루를 저기 관광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 예. 저는 분명히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거 적절치 않다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 예, 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제가 뭐 2년밖에 안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에 만날 사람도 없어요. 거기도 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 국내에 있게 되면 예. 본인들 가족들과 뭐 어디 놀거나 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들어가기에는 좀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왜 출장을 갔는지 출장 예. 목적에 타당했느냐. 예. 그다음에 그 자금은 정확히 했느냐. 예. 그리고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 목적적이냐 이런 등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김기식 원장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국내 그럼에도 출장도 불구하고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 근데 주말 끼고 가는 출장이 있어요? 출장이? 아니, 출장이 뭐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왜 아니 이렇게 그럼 2박 얘기하시냐고 4일인데 왜 주말을 왜냐하면 간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 평일날 움직여버리면 우리가 가서 공부를 볼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날 출발들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부에서도 네. 한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두 분 의견은 해임 전효옥 작가는 해야 된다 쪽 잦은 사퇴해야죠. 영혼까지 사퇴해야 털리기 된다. 전에. 박영진 잦은 의원은 사퇴해야죠. 그 정도 사안 아니다. 예, 저는 그 부분과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뉴스닥에서는 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이게 제일 뜨거워질 수밖에 핫해요. 없는 지금 핫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줬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상황까지 준 거예요. 그 조국 수석이 이 검증을 그 6일부터 9일까지 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해서 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했더니 적법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줄줄 이제 끌고 가게 된다면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물론이고 조국 수석 또는 임종석 실장까지 모든 책임을 물게 되는 1타 3피의 결과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청와대는 물러설 수 없는 거네요. 박용진 의원님.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 만일에 이런 그 사실은 김기식 원장 문제를 놓고서 예. 임명될 때부터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지적했었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특히나 이제 금융 관련해서 보호목 감독 규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삼성 등의 어떤 재벌들에게 특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강했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도덕적인 측면 그 문제가 있었던 공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고서 이제 나왔는데 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보고 업무 적합성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또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지난주에도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나밖에 못 하셨죠. 네. 이 두 분은 정말 이야기가 주고받고 아니 워낙에 박용진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이제 하한가는 짧게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가 전효옥 작가님 하한가 누구요? 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요. 환경부 장관 쓰레기 대란 재활용품 대란. 저는 이제 사실 뭐 직업을 보면 지금 뭐 방송도 하고 글도 쓰지만은 절반은 제가 주부예요. 반업주부. 그렇죠. 정말 이 쓰레기 그 스티로폼하고 비닐 버리면 안 된다고 한 날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난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있나. 동네 많이 아저씨들도 그 재활용은 사실 아저씨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스트리퍼를 갖고 가서 주민, 예. 그거 안 된다고 예. 오늘 안 버린다고 못 버린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또 아줌마 오지랖으로 했는데 그날은 또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예. 참 이 결국은 생활 정치라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의 끝은. 근데 생활 정치로 이렇게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갖고 엎어버리니까 정말 하한가를 매겨도 정말 환경부 장관, 네. 예. 박용진 의원님의 하한가 누굽니까, 이번 주?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안 주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번 주 정도. 델 아닙니다, 델. 실제로도 하한가 쳤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 금융의 정말 그 수준을 딱 보여주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금융 수준이 세계적으로 거의 뭐 아프리카 뭐 어떤 나라에 비할 정도로 맨날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데 한 번 클릭으로 조작 잘못으로 112조나 되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는 그걸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아무도 팔아치울 수도 있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그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상황은 약간 웃긴 코미디인데 결과는 약간 호러물로 끝났어요. 코믹물에서 호러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제가 또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요즘 들어서 사고 많이 쳐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오늘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오늘도 미팅 분위기 지난주는 미팅이라고 우리가 약간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아니 왜요? 김기식까지 하실 때 보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한테는 늘 잘해줬어요. 두 분 꼭 밥 한 그릇 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밥 잘 사주는 누나 전혁 작가 그리고 밥 잘 드시는 박영진 지갑 빵빵한 누나입니다. 함께했습니다. 뉴스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진 전혁 두 분이었습니다.